안녕하세요. 제주 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고 서울에 위치한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 영상에 댓글 주고받던 게 인연이 되어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주까지 내려와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흔쾌히 인터뷰 진행에 응해주신 점, 얼굴 공개 허락해주신 점 역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서울 종로 삼성급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 38살 앤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제 채널을 알게 된 계기와 구독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또 호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뭔가 나는 이제 38살로 이제 적지 않은데 고객님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이제 고객 응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이제 찾아보곤 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그런 게 채널 같은 게 많아지고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호텔리어 분들이 많이 운영하시는 그런 채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연하게 이제 검색 어떤 키워드로 이제 호텔리어, 호텔 검색하다가 야대님 채널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이제 누르면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야대님의 팬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니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복을 입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스스로 호텔에 근무하면서 제가 지금 호텔 근무하는 포지션이 프론트 데스크거든요. 고객님을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제 많이 접하고 많이 응대하면서 스스로 이제 국내 손님들 말고 이제 해외 고객님도 많이 오세요. 그분들 이제 응대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민간 외교관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호텔이 서울 이제 중심지인 이제 종로 쪽이에요. 그래서 종로 하면 오대궁이 이제 있고요. 그 궁 쪽에서 고객님들께 이제 한국을 이제 전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하다가 일반적인 이제 한복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는 게 이제 반짝이가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이 좀 전통적인 걸 많이 살려서 그렇게 해서 직접 맞췄고 이제 마산 쪽에 있는 장인분께 이제 맞추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고객님께 한국의 전통이 이제 뭔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이 한복을 입고 그 공항까지 가서 이제 마중 가가지고 함께 활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객님들을 위해서 직접 사비를 들여서 한복을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의 서비스 철학에 맞춰서 구매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호텔리어를 업으로 삼고 계신데 혹시 호텔리어를 직업으로 삼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첫 시작은 중국에서 2년간 이제 유학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중국어를 까먹지 않으려고 중국어 관련해서 통역, 번역, 안내 그런 쪽으로 계속 찾았어요. 찾다가 결국에는 호텔 일을 시작하면서 고향이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이제 상경하는 그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던 이제 호텔도 중국 인바운드 고객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이제 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찾게 돼서 호텔 일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경력이 몇 년 정도 된다고 하셨죠? 한 4년 이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4년간 일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호텔리어라는 건 어떤 직업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호텔리어는 우선 이제 호텔에 이제 투숙 가시는 분들 이제 보면 이제 그날을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많고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밤이나 이제 야간에 아니면 그 하루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오시잖아요. 좀 지친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좀 쉬고 이제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다 케어해드리고 그 심적이든 이제 몸적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치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전에 사전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1, 2, 3성급 다양한 성급에서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경험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먼저 시작했던 데는 2성급이었어요. 거기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중국 그 인바운드 여행 이제 고객분들이 좀 많았고 단체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좀 중국어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해서 고객분들께 이제 서비스 그런 걸 이제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라는 이제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공항 쪽으로 이제 뭐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장이나 그쪽으로 해서 이직을 해서 갔다가 중간에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한번 호텔 쪽으로 해서 다시 옮겼는데 그때는 성급이 그 한 단계 낮은 이제 1성급이었습니다. 객실 수도 그만큼 이제 적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2성급에 비해서 이제 시설면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제한이나 좀 한계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성급이 없는 그 모텔급으로 해서 그렇게 갔고 거기 특성에 맞게 한 분 한 분 좀 더 이제 세심한 케어가 가능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그 부킹닷컴이나 아니면 이제 국내 그 OTA 사이트 거기서 이제 평점이나 그런 걸 이제 제일 좀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좀 저한테 정체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일이 이제 맞는지 어떤지 이제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다시 이제 호텔 쪽으로 이제 돌아왔고 거기서 3성급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겨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3성급은 이제 2성에 비해서 이제 객실 수도 많고 그만큼 이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컨시어지적인 면에서 월등히 좀 높죠.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성급을 거치셨다는 얘기이신데 손님 입장도 그렇고 호텔리어를 꿈꾸는 사람들 입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1, 2, 3성급 호텔의 차이를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실 때는 이제 객실 수로 이제 많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객실 수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 커요. 예를 들자면 이제 1성급 같은 경우에는 조식이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때로는 프론트에다 이제 뭐를 이제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청한 게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조식. 그러니까 2성급부터는 이제 조식 관련해서 이제 레스토랑이나 뭐 식당 그런 게 이제 따로 있었어요. 근데 1성급은 식당이 이제 호텔 내에 이제 없는 데도 있고 있더라도 좀 제한적인 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데는 그래도 1성급인데도 조식이 이제 따로 이제 공간이 있어서 가능은 했는데 일반적으로 1성급은 조식 관련해서 레스토랑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컨시어지나 뭐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도 1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범위나 그런 게 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성급이 이제 높을수록 이제 고객님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 성급이 낮으면 이제 그만큼 기대하는 거나 그런 게 이제 낮아서 특별하게 이제 많이 요구를 안 하시는데 성급이 이제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고객님께서 좀 무리하게 가끔 이제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무리한 요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성급이나 5성급에서는 이제 객실로 이제 룸 서비스가 가능한 이제 호텔이 있는데 3성급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룸 서비스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벨데스크, 뭐 벨보이도 이제 4성급 이상, 이제 특급 이상일 경우는 이제 있는데 3성급은 이제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벨데스크나 벨보이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에 이제 체크인 하시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요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잘 이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죠. 죄송하지만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아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호텔이 뭐 이러냐고 컴플레인 하시고 그걸 이제 후기에서 이제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호텔리어를 하며 가장 뜻깊고 의미 있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어떤 이제 호텔리어 분들도 이제 다 그런 게 있지만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했던 그 호텔에서 그것도 이제 그 호텔 이제 역사상 이제 최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객님이신데 그분께 이제 제가 그 택시 그러니까 그 성급으로 하면 거기가 1성에서 2성 그 중간 아니면 이제 성급이 이제 받기 좀 애매한 그런 그
급이었거든요. 해서 좀 택시 불러달라는 서비스를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난감했었는데 택시 들어오기도 되게 좀 힘든 그 위치였거든요. 시장 안이었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해서 오고, 근데 기사님이 문제인 거 이제 시장 안쪽이라서 찾기 힘들어 하셨어요. 쭉 계속 통화해서 들어오시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제 못 찾으시니까 이제 고객님 이제 직접 이제 모시고 같이 이제 짐 들고 이제 함께 내려가서 고객님 이제 기사님을 직접 만나게 해드리고 짐까지 이제 다 실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호텔로. 그래서 뭔가 해서 이제 봤는데 이거였어요. 왔던 게 이제 고객님께서 일본 이제 현지로 돌아가서 저한테 이제 직접 친필로 해서 편지를 보내주셨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호텔 근무하면서 거기 일했던 이제 호텔 역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일했던 이제 어느 호텔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친필로 어떤 내용을 써주셨던가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해드렸던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친절함에 이제 감사하다고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같이 왔던 친구분하고 언제 또 한국 놀러 갈래 하고 하면서 그 중이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들르면 꼭 제가 있는 호텔로 다시 투숙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숙하게 되면 기존에 투숙했던 그 객실로 다시 부탁한다고 당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런 느낌의 이런 그러니까 생각지,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는데, 이런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알아주시고, 뭔가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제 큰 게 아니고 이제 별거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데, 고객님 입장에서 되게 크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감동이다고 그렇게 느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더 서비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힘들었거나 너무 슬펐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일단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어요.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간 근무였거든요. 이제 잠자리 이제 들려고 한 9시인가 10시쯤에 이제 누워있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셋째 고모부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고사로 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께 연락 드려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에서 잠깐 이제 전주로 지방으로 이제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친척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갔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케줄 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딱 하루만 빼줄 수 있다 그러셔서, 그러니까 원래는 좀 발인이나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딱 그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다가 내려갔는데 이미 이제 사고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상태고,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좀 무뚝뚝하시고 어릴 때부터 제 생각에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일명 좀 친드레 스타일이셨어요. 해서 있다가 막상 이제 갑자기 이별 말도 못하고 이제 가버리시고 이제 얘기만 듣다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평소에도 이제 많이 이제 연락 못 드리고 이제 해주신 거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터져서 갔다가 발인도 이제 못 보고 그날 새벽에 내려가서 당일 이제 밤 늦게 올 상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마음 추스리고 이제 올라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되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 이제 출근쯤에 겨우 이제 진정시키고 출근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진짜 아무 일 없던 듯이 고객님 이제 응대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했죠. 근데 하고 퇴근하고 나서 자꾸 미안하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이제 생각 든 게 그러니까 호텔여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직종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배우분들 뭐 연예인 이런들도 이런 이제 개인사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묻어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날 되게 좀 씁쓸하고 좀 허탈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네. 마음은 좀 괜찮으세요? 분위기 아, 전환 겸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신만의 서비스가 있을까요? 손님들을 감동시키는? 예. 뭔가 그거는 이제 저만의 이제 차별화된 게 아니라 누구든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이메일이나 그런 걸 이제 선호를 하셔가지고 그럴 뿐이지.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 좀 아날로그식으로 많이 이제 추구를 해서 직접 뭔가 이제 담아내가지고 드리고 싶다. 그걸 이제 많이 전한 거고요. 바로 그거는 그 친필 편지입니다. 편지든 엽서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 아무 이제 쪽지나 그런 걸로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데서 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차별화되게 좀 독특한 걸 그걸 이제 스스로 찾곤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제 엽서 같은 경우에도 그 아는 이제 작가분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작가분이 책에서 이제 좋은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이제 명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명언 같은 거를 핸드메이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주세요. 거기다가 뒤에다가 그 고객님께 감사 메시지나 아니면 뭔가 이게 좀 따뜻할 만한 그런 메시지 같은 걸 이제 직접 쓰고 담아서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 되게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한국어판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로 돼 있죠. 이건 일본 분께 이제 드리려고 직접 작가분이 이제 일본어도 아셔가지고 또 이제 활용해서 하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 문화나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파는 데가 있는데 이제 다이소에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전통 관련해서 그런 엽서 같은 걸 이제 해서 거기다 이제 메시지 담아가지고 이제 직접 써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이섬에서 이제 구매했던 거거든요. 남이섬의 이제 명물이 이제 눈사람인데 이건 이제 차이나로 이제 중국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중국 고객께 이제 써서 드리면 되게 좋아하셨고요. 좋은 서비스에 대해 고객님들 반응이 좋으셨겠네요. 네, 대부분 많이 뜻하지 않게 받으신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그거를 그러니까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많이 이제 리뷰나 그런 걸 이제 남겨주시고 이름을 이제 언급해 주시고요. 트립어드바이저 이런 데도 이제 꼭 남겨주신 분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제 서비스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 긍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해드렸던 게 정말 고객님께 또 하나의 이제 기쁨을 드리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꾸준히 이제 이어지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호텔리어로서 서비스를 멋지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호텔리어를 해서 내가 굳이 이 직종을 선택했었어야 했나 후회했던 적은 없으세요? 후회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 길로 이제 쭉 해서 그러니까 장인처럼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그 길로 이제 가면서 아 내가 이게 맞나 하고 순간순간 이제 고민이나 방황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황을 좀 중간중간에 이제 했었어요. 다른 직종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하면서 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든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쪽에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살짝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현재 호텔리어라는 직업으로 돌아왔고요. 후회라기보다는 이제 방황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제 호텔리어로 이제 일하면서 저만의 이제 그 장점이나 뭔가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제 공감대 아니면 스스로 고객님께 이제 드릴 수 있는 서비스나 뭔가 행복 이런 거를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님께서 생각하는 호텔리어의 묘미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시면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인생 목표라던가 추구하시는 건 어떤 건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왕 제가 호텔리어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많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무역이나 이제 유통이 이제 전공이었는데 그런 이제 호텔 관련해서 이제 비전공인 거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 호텔 서비스사라는 이제 자격증을 재작년에 이제 취득을 했었고, 그리고 요즘도 이제 호텔 관련해서 스스로 뭔가 이제 비전공인 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을 하거나 채워가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학이 됐든 아니면 지식이 됐든 뭐든 간에 그 호텔 관련된 이제 서적이나 아니면 이제 호텔리어 분들께서 이제 만드신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집필하신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이제 참고하면서 고객 서비스나 업무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저만 알고 저만 이제 활용해서 게 아니라 앞으로 현재 있는 것에서 좀 나아가서 이제 호텔리어를 이제 꿈꾸는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제 위에 이제 선배님들도 있을 거고 뒤로 해서 이제 점점 호텔리어를 이제 희망을 해서 올라온 후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후배님들이 좀 더 호텔리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보다 쉽게 이제 접근을 하고 접근해서 이제 입문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호텔 일 관련해서 어려움이 와도 그걸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책도 쓰고 아니면 그 호텔 관광이나 뭐 호텔 경영이 있는 그런 이제 전공 있는 대학교나 이제 전문학교 그런 데서 이제 교수도 이제 맡아가지고 후임들을 양성하는 꿈도 지금 꾸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호텔리어도 괜찮고 서비스업 종사자 아니면 그런 희망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제가 우리 나이가 이제 38이고 지금 직급도 지금 주임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38의 주임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직급이나 그런 걸 이제 상관없이, 그러니까 현재 나이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더 일찍 시작하셨던 후배님들도 이제 있을 거고, 저보다 이제 더 늦게 시작하셨으나 거기에서 이제 탄탄하게 이제 올라오신 이제 선배님들 아니면 후배님들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결코 늦지 않다는 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나 여기에 있어서 이제 방황을 하려는 그런 시기에도 제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게 매사 이제 감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가끔 좀 힘들거나 이제 고민이 많을 때 그건 이제 감사 테라피예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고 뭔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문장이나 아니면 이제 말 같은 거를 수시로 이제 달고 살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했고요. 부정적인 뉘앙스보다 좀 긍정적인 뉘앙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를 할 때 고객님이나 아니면 이 직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화를 잘 낸다, 참지 못한다, 이거보다 이 사람은 이제 속에 담아두질 않는다, 솔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표현을 하거든요. 생각하는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이제 감사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인드도 바뀌고 스스로의 인생도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힘든 게 그게 오히려 이제 기회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경험 공유해 주신 점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귀한 경험, 귀한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호텔리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